예, 안녕하세요. 예, 밀테니 바이오텍에서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EV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아이솔레이션과 그다음에 EV 분석에 대한 툴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EV는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엑소좀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엑소좀이라는 용칭을 많이 부르셨지만 최근에 이제 엑소좀 이외의 다른 나노 파티클들이 좀 분석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용어적인 면에서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는 용어로 좀 고쳐가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엑스트라 베시클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저희가 계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190개 이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 엑소좀 혹은 EV에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EV 학회가 이제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이 국제 세포 외소포 학회에서 이제 관련돼 있는 정제라든가 혹은 이제 EV에 관련돼 있는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국제 세포 외 소포 학회에서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한 EV 분석법에 대해서도 지금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엑소좀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포 외 소포의 어떻게 범용적으로 쓰였던 용어라고 한다 그러면 2018년도에 세포외 소포체 학회에서 이제 이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보고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엑소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좀 모호한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거를 전체를 이제 뭉쳐서 이제 관련돼 있는 용어로 EV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소즘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EV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냥 엑소좀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좀 혹은 이제 EV라고 불리는 저희가 연구를 통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최소 이제 하나 이상의 테트라스페인 마커나 아니면 어떤 사이토솔렉이나 아니면 넌 EV 코 아이솔레이션 스트럭처 등 같은 것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EV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이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컬처한 셀에서 좀 얻어지는 경우들이 좀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요. 우선은 저희가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 같은 경우에는 아포틱 바디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베시클이라든가 엑소존들을 갖다 통칭해서 저희가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이라고 하고 이제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트라셀룰라 베시클의 하나의 서브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즈가 3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파티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나 이상의 테트라스페인 마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멀티베시클 바디에서 이제 시크레션이 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블러드 내에 한 10에 12승 정도 ml당 그 정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요 EV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또 EV 카고로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클레릭 애시드라든가 프로테인 아니면은 이제 그 세포 외 소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달 물질들, DNA라든가 RNA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메타볼릭에 관련되어 있는 그 스테이츠를 좀 다른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물질들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소좀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세포 내에서 MVB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엑소점으로 시크리션이 되는데 이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나 퓨전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MVB에서 바이오제네시스에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티그린이라든가 테트라스페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스켈레톤 프로테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MHC 몰리큘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셀 간의 셀 시그널링에 관련되어 있는 메디에이터도 이 소포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EV는 주로 바디 플루이드에서 얻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이뮨셀이나 스템셀이나 뉴로날 셀들을 이제 컬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컬처 슈퍼넌트에서도 많이 이게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그 바디 플루이드나 셀 컬처 슈퍼넌트에서 얻어진 이제 엑소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마커로 이용을 하거나 세라피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드러그의 딜리버리 혹은 백시네이션 아니면 이제 영양 물질들에 대한 그 전달체로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코스메틱에서 재생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밀탱에서는 어떠한 그 EV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EV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돼 있는 그래서 EV를 퓨리티 높은 단계로 이제 그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는 EV 아이솔레이션 키트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그 EV를 저희가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EV 어널리시스 그래서 맥스 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비드 어레이법을 기반으로 한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한 그 EV의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EV의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 국제 세포의 소포체 학회에서 EV에 관련해서 EV의 정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이 그 슬라이드 상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다양한 그 EV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의 방법들에 따라서 그 스페시피시티하고 리커버리가 서로 그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더 높은 순도의 그 EV를 그 분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이 그 슬라이드 상에서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방법의 조합법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 EV를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서로 병행해서 높은 순도의 그 EV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즈법을 이용하는 이제 디퍼런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 웨이트로 분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베시큘라 형태가 아닌 나노 파티클들이 같이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엑소줌 정제 키트나 이제 침전법을 이용하는 EV 분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EV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반면에 뭐 다른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EV 중에서 뭐 좀 세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EV의 그 아이솔레이션 방법 자체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믹싱해서 병행하게 쓰고 계시지만 이제 순도 높은 그 EV의 세퍼레이션 방법으로는 그래도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방법이나 어피니티 프리시피테이션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컨벤셔널하게 많이 쓰고 계시는 그 방법 중에서 보시면 이제 프리시피테이션이나 이런 방법들은 이제 방법에 좀 그 사용법에 좀 쉽게 분리를 해 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스페시피티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스페시픽하지 못한 그런 EV를 좀 구분해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단점이 되긴 하지만 또 리커버율은 높다는 부분들이 또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서로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제 그 마그네틱 세퍼레이션 방법 자체는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쉽게 그 스페시피시티 높은 EV를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탱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 비드를 이용한 그 안티바디에 마이크로 비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이제 EV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 EV 아이솔레이션 키트의 경우에는 이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시면 이제 웨스턴 블로팅이나 매스 스펙트로포토메트리,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혹은 RNA, DNA 익스트랙션을 한다거나 이제 RT-PCR이나 RNA 시퀀싱을 한다던가 이러한 다운스트림에 좀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맥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EV의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샘플에 엑소존 혹은 EV에 저희가 마그네틱 레이블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마그네틱 세퍼레이터에 컬럼을 장착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레이블링 되어 있는 샘플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레이블링 되어 있는 EV들만 따로 분리해내게 되는 과정으로 저희가 원하는 EV를 분리해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그네틱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에이전트가 저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그네틱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컬럼이라는 그 세퍼레이션 하기 위한 컬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밀테니 제품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세퍼레이터하고 컬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컬럼 안에 어떠한 그 아이언 비드를 저희가 패킹을 해 놓고 이게 그 마그네틱 세퍼레이터에 들어가면서 자력을 10,000배 이상 증강을 시켜서 이제 아주 그 마이크로비드가 약하게 붙어 있는 그 엑소좀에서도 EV에서도 그 것들을 이제 잘 분리해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자력을 충분히 증폭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일루션을 통해서 이제 라이블링 돼 있는 이제 그 EV를 분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V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키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는 CD 9번, 63번, 81번 혹은 이 세 가지의 그 테트라스페인 마커가 다 붙어 있는 판으로 돼 있는 이제 세 개의 마커가 다 들어있는 제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통 이 아이솔레이션 키트의 경우에는 컬럼과 리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EV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지금 밀텐이 맥스 시스템 이용하시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 스탠드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맥스 세퍼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군으로는 아이솔레이션 키트하고 스타팅 키트 두 종류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는 이제 컬럼과 리에이전트만 저희가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V 스타팅 키트는 멀티 스탠드와 세퍼레이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EV를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스타팅 키트만 구매를 하시면 그 EV를 원하시는 샘플에서 세퍼레이션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EV 아이솔레이션 키트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키 피처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을 해서 분리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2시간 이내에 저희가 그 EV를 샘플로부터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방법적인 거에서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이나 이제 스페셜한 이퀴먼트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그 세퍼레이터하고 컬럼 그리고 리에전트만 있으시면 이제 원하는 샘플에서부터 EV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은 순도로 EV를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뭐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이나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이나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스페시픽한 EV를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인접해 있는 뭐 덴시티라든가 혹은 이제 밀도의 차이가 유사한 것들은 같이 그 분리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순도의 EV를 좀 분리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그 맥스만의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샘플 볼륨이 이제 적은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렉시빌리티, 이제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는 이제 어떠한 그 샘플에서도 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휴먼 용도와 마우스 용도의 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한 이 EV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EV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세퍼레이션을 해서 그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 퓨리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그 슬라이드 상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된 그 EV들을 이제 저희가 웨스턴 블로팅, 그다음에 나노 파티클 트래킹 없세이법 혹은 이제 그 RNA 카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쭉 나열을 드린 건데요. 지금 웨스턴 블로팅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A, B, C, D, E 그 각각의 그 데이터 결과들은 두 번째 항목들에 있는 각각의 EV 분리법에 의해서 나온 EV를 웨스턴 블로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이제 B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EV라고 판명해 볼 수 있는 CD9번, 81번, 63번의 그 정확한 밴드들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노 파티클 트래킹 어세이법에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그 높은 순도의 그 나노 파티클의 그 획득되어지는 그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있는 플롯에서는 이제 그 RNA 시퀀싱에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RNA들이 어느 정도 추출됐는지 이제 그 플롯상에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EV 아이솔레이션 키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플로 사이토메트리로 분석할 수 있는 맥스플렉스 EV 키트에서 같이 상호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에 의해서 얻어진 그 샘플과 저희 마이크로비드를 이용을 해서 세퍼레이션된 EV를 가지고 저희 맥스플렉스 EV 프로파일링 키트를 이용을 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EV 키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EV 플렉스, 이제 어떠한 그 셀들에서 유래한 그 EV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티바디들을 캡처링 해준 비디에 저희가 EV를 스테인을 해서 거기에서 디텍션, 테트라스페인 마커를 써서 디텍션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그 형광량을 검출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엑소점이 어떠한 그 그 엑소점 표면에 어떠한 그 마커들을 익스프레션 했는지 이거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셀에서 유래진 EV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이걸 해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다양한 그 마커들을 익스프레션을 하는데 그 익스프레션 정도가 저희가 그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해서 세퍼레이션한 그 EV에서 더 명확하게 형광들이 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에 의해서 분리된 EV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이시는 그 마커들이 별로 그렇게 스트롱하게 염색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퓨어한 상태의 EV의 아이솔레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EV나 혹은 다른 파티클들이 많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EV의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EV를 어떻게 저희가 분석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EV의 분석의 툴로 그 맥스플렉스 EV 키트라고 하는 키트를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플렉스 EV 키트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엑소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엑소점이 시크레이션 된 셀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엑소점을 시크레이션한 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세포 표지 마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어떠한 셀에서 유래한 EV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보통 이제 저희가 그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턴 블로팅이나 매스 스펙트로포토메트리 혹은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몰폴로지를 확인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EV에 대한 분석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밀테니에서는 이제 맥스플렉스 EV 키트라는 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법으로 이 EV에 대한 분석에 대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스탠다드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진행해서 EV 하나하나를 갖다 디텍션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EV가 가지는 그 특성 때문에 얻어지는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이 페인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그 하나하나의 싱글의 EV는 좀 디텍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EV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트라 스패닝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보통 플로 사이토메트는 포워드하고 사이드 스캐터의 스캐터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세포의 사이즈하고 그래놀리티를 위해서 그 세포를 감별하게 되는데, 이제 플로 사이토메터에서는 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의 그 영역이 굉장히 좀 큰 셀, 보통 이제 0.5 마이크로 이상에서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의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는 굉장히 FS하고 SS 상에서 디텍션을 하기 어려운데, 자, 이제 왼편에 보여주시는 이제 FS하고 SS 플롯상에서 많이 보이던 그 엑소점 혹은 EV들이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의 필터를 걸러버리게 되면 이제 그 파퓰레이션들이 싹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EV 자체가 어그리게이트 된 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디텍션이 되다가 이 필터에 의해서 어그리게이트 된 부분들이 배제가 되게 되면 이 싱글 EV들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그 FS하고 SS상에서 디텍션이 되지 않는 혹은 노이즈 레벨에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 사이토메트리에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 싱글의 EV를 디텍션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EV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노이즈하고 좀 오버레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이 노이즈인지 혹은 EV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하면서 조금 페인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니버셜한 EV 안티바디나 다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커들의 코익스프레션, 것들이 이제 그 같은 파티클 내에서 이제 어렵다는 거, 예,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한 블로킹 이펙트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제 비드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제 플로 사이토메트리에서는 어느 일정한 사이즈 이상의 그 파티클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EV를 디텍션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 어떠한 형광량을 가지는 비드를 가지고 비드 겉면에 캡처링하는 이제 안티바디를 붙여놓고요. 이 안티바디에 저희가 EV의 샘플들을 바인딩을 시킵니다. 자, 거기에 최종적으로 그 비드에 붙은 EV에 결합할 수 있는 디텍션
안티바디를 디텍션 리전트를 붙여서 그 형광량을 디텍션을 해서 이 세포가 이 EV가 어떠한 마커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게 정말 EV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 EV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39가지의 이제 서로 다른 형광량을 가지는 비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FITC하고 P의 형광량을 서로 달리해서 이제 39종의 비드를 만들고요. 이 비드에 39종의 안티바디를 캡처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떤 셀에서 시크레션한 EV들 같은 경우에는 그 셀에서 가지는 그 특징적인 그 안티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캡처링 안티바디가 붙어 있는 그 이 비드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디텍션하는 안티바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트라스페닌 그 프로테인을 디텍션할 수 있는 CD 9번, 63번, 81번에 APC 형광을 붙여서 이 세 가지의 형광이 익스프레션을 하는 셀들을 이제 하는 EV를 저희가 이제 EV로 확인을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어떠한 마커들을 발현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이 EV들이 어떤 셀에서 유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트는 기본적으로 37개의 마커하고 2개의 아이소타입 컨트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EV 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가지 종류의 EV 키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뮤노 옹콜로지 용도의 그 EV 키트, 그 다음에 뉴럴로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EV 키트, 그리고 MSC에 관련되어 있는 EV 키트 3종류의 키트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키트는 37개의 안티바디, 그리고 거기에 2개의 아이소타입 컨트롤 안티바디가 캡처링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그 스테인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미 퀀티테이티브 합니다. 이제 보통은 EV를 갖다가 퀀티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키트를 이용하시면 세미 퀀티테이티브한 그 데이터를 얻으실 수는 있으세요. 이제 정확한 업솔루트 퀀티테이티브한 그런 거는 이게 좀 쉽지는 않고요. 이제 하나의 EV를 갖다가 디텍션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퀀티티피케이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9개의 이제 안티바디들의 구성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내가 보고자 하는 마크들이 있다면은 그런 형광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파라미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디텍션 하는 거는 APC 채널을 쓰고 있지만 그 FITC하고 P는 BD의 그 클러스터를 디파인 하고요. 그 다음에 APC의 형광의 발현을 통해서 이게 엑소좀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외에 이 39개의 안티바디 외에 다른 안티바디를 사용하고 싶다면 또 다른 형광 채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디텍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컬처 슈퍼넌트나 아사이트나 유린이라든가 플라즈마, 시럼, 이제 세로볼 스피날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 예시적인 걸 좀 드리면 왜 이제 그 프라이머리 블러드 셀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셀 라인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세퍼레이션 해서 이제 저희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을 해서 T셀, NK셀, 플레이틀렛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세퍼레이션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엑소점들을 각각의 그 컬처한 셀들의 슈퍼넌트에서 분리를 해서 이제 저희 프로파일링 키트를 이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EV에서 발현하는 그 마커들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셀에서 유래한 EV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제너럴 마커로 쓰이는 것들은 뭐 발현을 할 테고요. 자, 여기에서 뭐 T셀에 관련되는 CD 2번, 8번, 80번, 83번, 20번, 25번 그 마커들을 발현한다. EV가 발현한다 그러면 T나 NK에서 유래한 그 EV일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1B나 42A, 61, 62P 같은 마커들을 익스프레션 했다. 그러면 플래트레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의 컨타미네이션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CD14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사이트에서 많이 발현하는 마커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노 쪽에서 유리한 엑소 EV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이 CD14도 발현할 거고요. 이제 B셀 관련된 마커, 뭐 모노 DC에서 이제 발현하는 마커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 39종의 안티바디들을 이용을 해서 이게 어떠한 어떠한 셀에서 유래한 EV인지를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해낼 수 있는 게 이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미 정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세미 퀀티테이티브한 그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단일 플랫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EV 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형광의 발현 정도를 보겠지만,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엔 나노 트래킹 어세이법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샘플의 그 컨센트레이션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EV 키트를 이용했었을 때 그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EV의 양에 따라서 그 발현하는 형광량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형광량과 그 다음에 나노 트래킹 어세이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적인 정량 측정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제 내가 그 39종류의 안티바디 이외에 다른 안티바디가 발현한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그 디텍션 안티바디를 제외하고 그 디텍션 안티바디의 그 9번, 63번, 81번 APC 형광 대신에 이제 그 다른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안티바디를 APC 형광 채널에 넣으시면 이렇게 오른편과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9개의 그 비드 파퓰레이션 중에도 9번, 63번, 81번에 캡처 비드가 붙어 있는 그 비드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 디텍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EV라는 거는 EV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 안티바디가 어떠한 그 또 다른 마커에서 발현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프로파일링의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그걸 디텍션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그 샘플이 그 EV 같은 경우에 조금 장기간 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스토리징 상태에서 without 스토리징 했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시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한 이후에 저희 EV 키트를 사용하셨을 때도 이제 변함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시럼 프리 메디엄과 이제 시럼 서플리멘티드 메디움에서 디텍션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실험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좀 이제 그런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EV 키트 같은 경우 이제 스페시픽하게 안티바디를 이용한 디텍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서페이스 프로파일링 퍼서블을 하다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CSF나 뭐 여러 가지 플라즈마나 실험이나 유린이나 모든 그 바디 플루이드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 EV 키트를 이용을 해서 디텍션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적으로 문제가 없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E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아그노스틱 용도나 세라피틱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그 EV 키트 같은 경우, 엑스프레스 EV 같은 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디아그노스틱 용도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암에서 유래하는 엑소좀 같은 것들이 어떤 전이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진단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셀에서 유래하는 이제 암세포에서 유래하는 엑소소미즈를 분석해 보면 그 암세포가 가지는 그 특성을 가지는 엑소좀들이 분석이 되어지거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세라피틱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엑소좀의 스템셀에서 유래한 엑소좀은 리제너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펑션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아니면 이제 어떤 드러그를 딜리버링하는 용도로 혹은 어떠한 유전자를 딜리버링하는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라든가 파킨슨 디지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암에 관련된 진단의 목적으로 요즘에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한 그 분석법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혹은 이제 세라피틱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EV를 카고의 역할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이제 어떠한 그 드러그 딜리버링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체의 전달로서 용도로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스플렉스 엑소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개 이상의 퍼블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세라피 용도의 이제 그 퍼블리케이션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마커 혹은 이제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 엑소점 혹은 EV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분야는 이제 MSC 쪽 컬처 슈퍼넌트에서 이제 EV를 분리해서 어떤 리제너레이션 용도로 사용하신다든가 하는 용도로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밖에도 이제 어, 드러그 딜리버리나 다른 백시네이션이나 그런 용도로도 혹은 이제 진단의 목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멀티플렉스 키트를 이용해서 EV를 분석해서 진단의 목적으로 좀 사용하신 경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멜라노마하고 아데노시노마 셀라인하고 이렇게 좀 쭉 분석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멜라노마에서는 MCSP가 포지티브인데 나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이제 콜론 캔서에서는 특정의 326 이피캠이 포지티브인데 그 외에 그 멜라노마에서는 발현이 되지는 않는다든가 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EV 키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EV를 이제 캔서 페이션트에서 분석한 그 논문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EV를 분석해서 이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제 나와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바디 플루이드 내에 있는 것들 가지고 지금 EV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EV 뉴로 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 이제 어떤 엑소점들이 이제 어떤 그 뉴러럴 셀들에서 분비한 그 EV가 디텍션이 되는지, 혹은 그 양들을 갖다가 나노 트래킹 어세이법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건 지금 MSC 그 관련돼 있는 EV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 키트를 이용해서 분석한 데이터고요. 예, MSC에 관련된 거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EV 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샘플 내에서 그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지즈라든가 혹은 진단의 목적으로도 이 EV 키트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능한 지금 리서치 솔루션 중에서 저희 EV 리서치 솔루션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키트하고 그 EV 키트, 맥스플렉스 EV 키트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기가 휴먼하고 마우스 용도의 각각의 마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아이솔레이션 키트가 있고요. 이 마커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판 키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플렉스 EV 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39종의 안티바디를 그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지금 세 종류, 이뮤노 온콜로지 혹은 이제 뉴럴로지에 관련돼 있고, 이제 MSC 관련돼 있는 그 안티바디 구성으로 세 종류의 키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뮤노 온콜로지만 휴먼 용도와 마우스 용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휴먼 용도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지금 키트의 안티바디 구성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내용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토탈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EV를 얻을 수 있는 소스에서부터 저희 아이솔레이션 키트를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분리된 그 EV를 가지고 저희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플로 사이토메트리의 분석에 관련해서 맥스플렉스 EV 키트라는 키트를 지금 오퍼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토탈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EV는 그 진단의 목적이나 이제 세라피틱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심플한 워크플로우 해서 EV를 단시간 내에 세퍼레이션 해내고 그걸 갖다가 분석해 놓을 수 있는 툴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의 세퍼레이션 툴은 이뮤노 마그네틱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이퓨리티의 EV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제품들의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EV 서브 팔리플레이션에서 이제 이제 나아간 이제 맥스플렉스 키트를 이용해서 어떤 셀에서 유래한 그 EV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발현 정도를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비드 어레이법을 저희가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EV에 관련되어 있는 리서치 포트폴리오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